이번 포럼은 국내 AI 신약 개발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국내 AI 신약 개발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정부의 지원과 업계의 투자에 힘입어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들이 AI 기반 신약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내 AI 신약 개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2025 이코노믹 데일리 제약 바이오 포럼은 국내 AI 신약 개발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협력과 상생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내 AI 신약 개발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포럼을 경청하며 체계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가로 이렇게 AI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제약 분야에서도 그동안 여러 신약 물질들을 개발을 하고 또 신약을 제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신약을 만드는데 AI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빠르고 또 안전하게 임상실험까지 마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보면서 앞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의 바이오 또 제약 산업 쪽에 미래가 보인다. 특히 오늘 많은 발표하겠지만 특히 AI가 많은 실패 리스크가 있는 앞단의 약물 스크리닝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임상에 관련된 부분에 환자 리크루트부터 시작해서 데이터의 세팅까지 아주 다방면에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러한 세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산업계에 적용이 되고 또 산업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근간이 되기 위해서는 한 4가지 정도의 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보건의료계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기술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개발기간 단축과 비용 효율화 그리고 무엇보다 정밀한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저는 이와 같은 혁신 기술들이 국민 건강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며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을 통해 AI 기반 신약 개발 분야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은 첨단 기술과 융합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은 연구 기간을 단축하고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높여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혁신을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포럼이 국내 AI 신약 개발의 방향을 모색하고 제약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우리의 제약 바이오 산업의 혁신이 지속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미래의 혁신이 환자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앞다퉈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을 적극 도입할 만큼 시장 주도권은 선점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현 주소를 되짚어보고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미래 먹거리를 견인하는 극간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금일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주요 기업에서는 AI 플랫폼을 활용한 후보물질 발굴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일부 기업이 임상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등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을 가속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와 민관 협력, 선제적 정책 마련 등을 통해 탄탄한 기술 기반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포럼이 국내 AI 신약 개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언어 모델링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서 작성, 그림 그리는 거 안 쓰이는 분야 없습니다. 바이올로지에 가장 늦게 접목이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늦게 접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키워드로 디지털 바이올로지라고 하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하면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걸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요새 웬만한 광고, 제품 광고에도 AI 안 썼다고 그러면 안 팔릴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 프리시전 메디신 정밀의료나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신약 개발에 아주 폭넓게 접목이 됩니다. 폭넓게라는 건 뭐냐면 AI는 하나가 동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모델이 사용되는 거예요. 무공물질을 찾는 거에도 필요하고 임상 실험안에도 필요하고 여러 약효를 예측하는 여러 단계에서 이게 당장 약이 들어오면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기 때문에 금방 약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다른 게 필요한데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면 세 가지밖에 보지 않아요. 논문 썼냐, 특허 냈느냐, 기술을 했느냐. 그걸 잘했으면 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데이터를 남이 활용하게 하면 그걸 영어 평가에 많이 하자는 거예요. 별로 어려울 것도 없죠. 그러니까 특허 옆에서 썼으면 잘했다고 그러면 특허 내용을 보지도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는 텍스트 기반한 데이터지요. 텍스트 기반한 데이터는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학정보학의 데이터는 실제로 정보하려고자 하는 대상이 물체가 흔히 보고 있는 물체, 사과 같은 게 아니라 분자인 거고, 이 분자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고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다는 점에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분자를 분자 표상으로 만드는 과정, 그리고 분자 표상을 그대로 쓰던가 분자 표상을 분자 캡처로 만드는 과정들이 잘 70년 동안 연구가 되었지만 사람이 다시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되돌아오는 형태는 아직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향후 이 분야가 얼마나 이 과정을 완벽하게 잘 재현해서 실제 신약이 갖고 있는, 약물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반영하냐에 따라서 이 분야의 미래가 바뀌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화학정보학 분야 연구자만 AI 모델 만든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초 모델을 누구로 볼 거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몰리큘을 기계가 스스로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한다면, 그러다가 2020년쯤에 아스트라제네카 연구그룹에서 리인벤트라는 이제 생성형 모델을 만들었는데, 리인벤트라는 모델이 글로벌리하게 많이 쓰이게 되었고 지금 한 4.0까지 버전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좀 더 이 모델 아키텍처를 이제 챗GPT 같은 트랜스포머로 도입을 하면서 성능도 좋아지고 저분자부터 펩타이드 그리고 항체랑 약물 중합체 ADC까지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그러니까 저렇게 해봐야 제가 될 리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8년에 이제 알파폴더가 나왔는데 계획 점수가 60점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알파폴더가 나오고 60이 나왔을 때 또 저희는 그래도 너희들 잘하는구나 이 정도 했어요. 근데 알파폴더 2가 나오고 3가 나왔죠. 90점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90점이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알파폴더로 예측한 프로틴을 제약에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 수 있고와 없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실 AI가 제약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돈을 얼마나 드느냐, 한 2조 내지 3조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AI를 쓰게 되면 페이즈 1, 2, 3 전까지가 맥스 2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대원 같은 경우에는 저 단계를 1년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한 7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비용과 시간이 줄겠네? 가 끝이 아니고 사실은
저 정도 시간과 비용이 줄게 되면 뭐를 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신약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글로벌 빅파마들만 10년 그리고 2, 3조의 돈을 쓸 수가 있죠. 사실 국내에서는 힘들어요. 저 정도의 기간은. 근데 AI를 쓰므로 해서 시간과 비용을 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AI는 신약 개발 필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 신학 게임을 중단하려고 했죠. 하지만은 여기 모인 사람들끼리 아는 걸로 합시다라는 식으로 정보를 맹신하고 혹은 정보를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AI를 가지고서 신약을 연구를 하면은 신약 개발 속도와 효율성이 있어서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대로 신약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야라는 식의 부정적인 견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신약을 만들면은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은 전부 나가야 돼라는 식의 부정적인 견해 또 한편으로는 AI만 있다고